안녕하세요. 비트아빠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오전 라이브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비트를 좀 손절을 하고 6만 불 정도 나가서 현재 16만 불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판단이 좀 잘못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CPI 발표에 대해서 좀 시장이 조정분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10만 불 돌파를 다시 해주면서 또 한번 이렇게 시드가 내려오니까 또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비중 조절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고, 보시면은 제 주계좌의 이더는 어제 또 수익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도 사실 전체적인 시드는 좀 증가가 된 상황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올라주면서 또 이제 세이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분이 연출이 됨에 있어서 수익을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100만 불 챌린지에서 좀 손절이 나가는 바람에 이 부분이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도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은 라면만 먹겠다, 좀 약간 예전에 그 간절했던, 매매 처음 할 때 그 간절했던 마음을 좀 돌아가고자 그런 마음을 한번 다져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지션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조정이 들어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완전히 손절을 다 나갔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어요. 한 70% 이상 정리를 하고 30%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락이 나오면서 내려가게 됐을 때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면서 지금 제 100만 불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 저의 시나리오 흐름 자체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좀 내려와 주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CPI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7%였죠.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보고 있던 포캐스트가 이제 2.7%였는데 2.7%로 나와줬고, 다만 저는 상승분 2.6에서 2.7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 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 CPI는 정말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좀 어제 저는 베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6에서 2.7로 가는 이 흐름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 숏을 좀 잡았었지만 회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예상치는 2.7이었어. 그래서 2.6에서 2.7로 가는 과정에서 예상치대로 나와서 예상에 부합해서 주가가 상승될 수도 있는 거였고, 원래 기존 2.6에서 2.7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예측 모두 어떤 부분이든 근거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결정을 했었던 거고, 이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에 대해서도 좀 잠시 어제 밤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CPI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에 좀 직결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죠. FED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발표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98, 96%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이 한국 시장의 흐름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전통 금융시장의 거리감이 좀 있었잖아요. 이 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커플링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스닥과 좀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게 2.7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상치가 나오거나 혹은 2.8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예상치와 다르게 이제 상승분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9만 불로 시작해서 지금 16만 불 정도 돼 있는데, 아직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멘탈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주계좌, 이제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다른 곳으로 쓰고 있지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제 주계좌에서 어제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 대비 그래도 한 20만 불 정도는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드에는 당연히 더 증식이 됐지만, 이 지금 현재 단타 매매 계좌의 시드가 좀 줄어들었던 저는 이거 100만 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범님 안녕하세요. 또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라면만 먹을 겁니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사실.
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30만 불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원래 23만 불까지 갔었을 때 포지션을 싹 다 정리를 하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 어제 원래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원래 고민했었던 거는 그동안의 포지션들 리더까지 다 정리를 하고 시드의 한 40% 정도를 비트 숏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좀 승부를 봐야겠다.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 수치가 2.7인데 CPI 수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7인데 예상치가 2.7이면 원래 2.6이었어. 그러면 올라오는 거잖아, 0.1. 그리고 이미 코인 시장 상승 나왔었고 하락이 예상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제 기준에. 그래서 이제 좀 일일봉 기준으로도 어제 이렇게 올라줬지만 이게 좀 이렇게 조정분이 나오면서 바닥 지점을 다지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그림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예상이 틀리게 되면서,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뭐냐.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첫 번째 이제 뭐 100만 불 챌린지 계좌는 23만 불에서 16만 불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주계좌, 장기 투자, 장투 계좌죠. 이더 지금 50만 불 잡아놓은 거 지금 어제 상승으로 20만 불 정도 수익을 냈어요. 이게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있었죠? 세이코인. 세이도 잡아놓은 거 있죠, 장프로. 이것도 좀 올라왔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저의 투자 시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여기서 또 우리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중관리. 그러니까 저의 전체 시드를 지금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9만 불, 그러니까 10만 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2%에서 3% 정도 되죠. 이 2%에서 3%를 가지고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더가 지금 만약에 갑자기 엄청난 조정으로 이더가 쏟기 시작하면 제 주계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제 안에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많이 아프죠. 왜냐면 여기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나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원래 내 본캐에서는 비트롱을 정리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 비트롱 제가 이제 채널 영상 초반에 보시면 제가 비트 9월부터 분할 매수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수익이 좀 컸었죠. 그래서 그게 수익이 컸는데 그걸 정리한 게 또 어제 너무 아쉽더라고요. 10만 불 다시 터치를 해줬다는 게, 제가 그거를 정말 고민하다가 이제 반익절하고 또 전량 매도를 지난주인가에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본캐에서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더 가지고 가요. 그냥 머리 터질 때까지 들고 갔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어제 6만 불 손절이 나갔지만서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본캐랑 이 부캐 저의 그 안에서의 그 심리 충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지킬앤 하이드 같이 여기서 6만 불 나간 거는 또 여기에 이제 감정이입하면은 열받아 죽겠는데, 또 사실 현생으로 돌아오면 원래 내 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시드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진 않다. 하지만 이 비타아빠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비타아빠의 관점으로 지금 봤을 때 어제의 손절은 매매를 잘못한 거예요. 계속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이때 조정 들어오면서 잠깐의 이벤트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CPI 발표 나올 때 한번 쏘고 내리면 훨씬 더 많이 내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제, 그러니까 오기를 부린 거죠, 저도. 그렇지만 적절한 선에서 손절을 좀 나가면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어제 또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더가 좀 잘 버텨줘야 돼요. 이더가, 근데 제가 이더는 좀 아무래도 지금 여기도 지금 익절 라인이, 제가 이더도 물을 좀 타서 이더 지금 6만 불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15개를 잡고 있고, 제 본 계좌에도 이더가 지금 잡혀져 있죠. 이건 되게 오래된 지금 포지션이고요.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더는 크리스마스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다른 종목들, 제가 요즘에 리플이랑 헤데라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이 참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 기준선 터치를 또 해줄 가능성이 보여요. 이 부분, 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었고, 계속 여기 터치하고 여기 지지저항이 생기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그래서 여기 구간 안에서 좀 단타 수익을 만들어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좀 라이브 하면서 진입을 해 놓으려고 오늘 좀 벌어야겠죠?
어제 또 많이 나갔으니까 좀 벌려는 마음으로 오늘 매매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점에다가 걸어놓고. 이범님은 지금 뭐 포지션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관망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현물 하고 계시는구나. 취준 참 힘들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취업 준비가 참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해선을 하셨었구나. 해선은 진짜 거기는 참 어려운 장인데요, 그렇죠? 선물하실 때 이제 선물 다시 시작하실 때는 이 비중,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완전히 20년도 그때 이제 좀 선물 깔짝깔짝 맛만 보면서 시드를 한 3억 정도 해먹고 진짜 지금 전체 시드 이제 저의 전체 자산을 봤을 때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역시 손익비였고 또 포트폴리오 비중이 정말 중요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저 비타아바라는 사람의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을 봤을 때 이 100이라고 보면 여기 안에서 지금 비타바 채널에서 제가 챌린지를 하고 있는 시드가 한 3% 정도 된다. 근데 이 3%를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3%가 선물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는 이 3%가 내 시드의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정말 100%의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 3%가 청산이 되고 나서 내 전체 시드에서 계속 5%, 10%막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다만 이제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할 때 내가 가진 전체 자산 비중으로 봤을 때 절대 10%는 넘지 않게끔 하여라. 지금 시장의 흐름과 반대 추세를 내가 보려고 하는 리스크 해칭 용도여도 10%는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선물은. 작은 금액을 운용해서 뭐 1,000만 원으로 1억, 2억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용하는 나의 시드가 너무 작다고 그걸로 몸이 달아지거나 그러니까 막 몸이 달아오르거나 남들 보면서 막 나도 돈을 벌고 있는데 포모를 느끼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면 10% 수익을 낸 건데 현물 10% 코인 투자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죠. 특히 지금 같은 장은 더 어렵죠.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내가 잡았다가 잠깐 올라갔을 때 놓으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뭐 그런 지금 손실복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그런 장이에요. 원래 상승장 안에서의 손실복구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조정장 중이면 분할 매수해서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볼 수도 있어. 근데 상승장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그리고 원래 코인 시장은요 100이라는 사이클 안에서요 20의 상승장, 60의 횡보, 20의 하락 딱 이렇게 구성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즉 1년에 거의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이게 언제일지 2주씩 뭐 3주씩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결국에 투자라는 사람들은 저는 전체적인 재테크가 모두 다 이렇다고 봐요. 20%의 상승을 위해서 80의 구간을 준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20의 상승 구간을 잡아내지 못했다. 제일 좋은 건 20초장에 들어가서 20을 다 뽑아먹고 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60의 횡보와 20의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20의 상승 구간에 정리를 한다, 현물을. 그리고 나서 내가 운용하고 있는 3%에서 5% 정도의 선물 시드를 가지고 이걸 뭘 해야 돼? 이걸 뭘 해야 돼? 여기 20에서 이제 조정장이나 횡보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리스크 해칭을 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 불어난 시드, 증식된 시드를 가지고 80의 구간 동안에 60의 횡보와 20 하락 구간 동안에 여기서 늘어난 시드를 가지고 또 천천히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1년이라는 농사를 지은다고 보고 그 안에서 태클을 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불려왔어요, 3년 동안. 근데 과정이 쉽지 않았죠. 특히 선물 매매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구간이 기회로 보여요. 이건 병이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병입니다. 덕철님 안녕하세요. 이 병은 불치병이에요. 정말로. 현물, 바이낸스나 업비트 비슷한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겠지만, 현물을 이렇게 보면, 현물 계좌 보면, 내가 어떤 현물을 샀어. 매수를 해놨어. 그래서 그게 올라가. 막 17% 수익 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냐? 야, 이거 20배로 진입 포지션 진입해놨으면 이게 몇 프로야? 시드가 거의 4배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쩔 수 없는 이 선물 트레이더들의 불치병입니다. 근데 저는 주변에서 선물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치만 내 자산을 퀀텀 점프하고 싶은 용기가 있고 공부할 자신이 있고 내가 매매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확신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뭐 들어와가지고 야 남들 이걸로 다 돈 번다는데 나도 이걸로 돈 벌어볼까 막 코인 유튜버들 보고 막 BJ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걸로 저 돈을 벌었을까 막 하면서 매매 영상 보면 또 재밌어 보여. 맞잖아요. 그냥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포지션 잡아놓고 돈 벌 때는 몇천 불, 몇백 불. 그게 또 이게 달러라서 참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이게 막 원화로 따지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해질 때가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너무나 많은 기회비용을 내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와이프가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이미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조차도 이제 매매를 할 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거나 와이프랑 어디 갔다 오거나 좀 그러니까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소비를 할 때를 제외하고 나가기 전에도 포지션을 잡아놓고 나가죠. 오늘 쓸 것들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굳이 필요 없거든요. 오늘 쓸 2, 30만 원의 돈을 굳이 벌 필요가 없음에도 내 계좌에서 그냥 이렇게 무방비하게 저항 없이 돈이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런 부분들. 그래서 포지션을 또 잡아요. 조금이라도. 단돈 뭐 2, 3천 불이라도 잡아놓고 익절을 막 하면서 그래서 제 브이로그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그걸 보시면요. 밥 먹으러 가서도 차트 보다가 또 혼나고 또 그런 게 또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편집해서 올려놓은 건데 아무튼 많이 혼납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이 지옥 같은 장에서 나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다. 최고는 아니지만 백분율로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조금 중상류 계층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매매를 목숨 걸고 하고 싶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좀 그런 상황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좀 여쭤봐 주시면 오늘은 제가 어제 밤에 이거 손절 나가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범님이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그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히려 몇백억을 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 심리적인 혼자만 알고 있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 가보고 싶으면서도 그래서 매매를 계속 하면서도 물론 모두의 꿈이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부와 행복의 비례지수 같은 게 있어요.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도 이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100억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완전 정비례예요. 그리고 이 행복이 극에 달하는 게 한 300억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아실현이나 또 다른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내가 쓰는 카드값에 대한 혹은 내가 지출해야 되는 것들, 내 가정, 더 파생돼 나오는 더 가족들,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 내 가정 다 상관이 없어질 정도의 그런 마음의 평온이 좀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벽한 정비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300억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제 인생의 골로 보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바라보고 가는 궁극적인 지향점. 근데요,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완벽히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500억, 1000억,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한 명의 인간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정말 엄청난 압박과 이런 부분들 찾아온다고 합니다. 심리적 압박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런 감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올라왔어. 여기서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런 걸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들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익형 상가 이런 거 조그만한 거 한 칸짜리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익형 상가들이 좀 뭔가 시세가 꼬름할 때 불안하죠.
그치만 이들이 느끼는 감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저한테 1000억을 벌래, 300억을 벌래 하면 저는 정말 저의 그 신념이 확실해요. 전 300억입니다. 1000억 필요 없어요.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공감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정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때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샀고 이제 프로젝트들 엔젤 투자까지 하면서 완전히 암호화폐 산업에서 좀 종사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비트를 제가 이제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가끔씩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저기 시그니엘 사시는데 나이는 좀 있으십니다.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 비트가 200개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비트 개수가 현물로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1000억 단위예요. 제가 알기로. 그분 만나면 그분 뭐 우리나라에서 좀 서울 쪽에 괜찮다라고 하는 네임밸류 있는 아파트는 다 가지고 계세요. 트리마제, 뭐 갤러리아 포레, 시그니엘, 그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근데 뭐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 봐도 별로 이렇게 막 행복해 보이는, 물론 행복하겠죠. 많이 행복해, 저보다는 행복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좀 엄청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이혼도 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이슈들이 있었겠죠, 인생의 삶에. 근데 물론 자산이 엄청 많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지만 거기에서 따라오는 책임감이나 아무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이나 가진 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1000억과 300억 선택하라면 전 300억 줄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냥 한 50개 정도 비트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사놓고, 나머지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병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막 0.5% 단위로 끊어가지고 막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개가 똥을 끊지 코인은 못 끊겠죠. 그러면은 300억 중에서 이제 한 10억 정도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매매를 잘하려면 차트를 잘 봐야 하나요? 차트 패턴이나 캔들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몸에 체화가 되는 부분들,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술적 분석이나 뭐 보조 지표들을 보는 거는 필요하죠. 우리 덕철님이 여쭤봐 주셨는데 제 라이브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 보면 뭐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예시로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그때가 이제 여기 제가 일부러 안 지웠거든요. 이거 1시간 봉이라서 이런데 지금 그때 맞을 겁니다. 이 폭이 좁아질 때 보이시죠? 움직임의 폭이 좁아지면서 계속 좁아질 때, 이때 이걸 삼각수렴으로 보고 슈팅이 나오는 부분, 이때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냈어요. 이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상승 세기형 패턴, 세기형 패턴으로 나오는 이런 차트 패턴들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구독자분들이랑 제가 방송 아닐 때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에 이런 지표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차트 패턴 지표나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제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쭉 가져갈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Exchange Rate Ratio라고 하는, 제가 좀 자주 보는 이 고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온체인 지표예요. 이런 온체인 지표들도 좀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거래소에 지금 고래들이 비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트를 지금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또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래소에 원래 장기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입금을 시켜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고래들이 거래소에 돈을 넣어서 테더를 이동시켜서 비트를 매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소 내 고래 비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 가격 상승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조정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거래소 내 고래들이 이미 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승이 나왔어. 5%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5%만 상승이 나와도 얼마예요? 50억을 번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서 보조 지표들을 계속 여러 가지를 다 종합했을 때 좀 향후 한 달간의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 일주일간의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스캘핑보다는 좀 스윙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약간 관점대로 시나리오대로 끝까지 털어놓는 걸 좋아해요.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랑 목 사이 정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도도 지금 보시면 여기 채널 걸어놨죠. 이 상승 채널에서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부분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거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에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도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지금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비트가 지금 8, 9월, 10월 달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불플래그 패턴이 뭐냐? 상승, 채널 안에서 행보, 그리고 쏘는 거. 그래서 이더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탈이 또 되면,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되는 그림으로 간다, 다른 보조 지표들이나 단기 지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탈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 익절하고 뭐 숏을 잡는다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기서 만약 이렇게 이탈이 됐어. 그러면 이 채널은 깨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빗각이 형성이 되면서 임펄스 파동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추세 전환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죠.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좀 단타로 오늘 10%, 내일 12%, 내일 모레 13%에서 40% 수익 내는 것보다 일주일 가지고 한 달 가지고 와서 270% 수익 내버리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더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해왔고요. 이때까지. 그리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걸로 어느 정도의 이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경까지, 경지까지, 뭐 이런 느낌. 지경이랑 경지는 서로 반대되는 단어인데 너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이게 추세를 먹어야 많이 먹는 느낌이 맞습니다. 범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매매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다는 내가 이 지경까지 와서 이 경지에 도달했구나. 이게 맞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선물을 하면서 별의별 거 다 해봤죠. 진짜 모니터에다가 욕도 하고 울어도 받고, 샤워하다가 비누거품 다 묻어있는데 포지션 잡아놓은 거 확인하겠다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막 방수 안 될 때 막 핸드폰 막 갑자기 막 터치 잘 안 먹고 막 별의별 것들이 많아요. 우리 매니저님이 편집을 해주시는데 또 범님이 이렇게 핵심 부분만 편집해서 동영상 올려도 괜찮겠네요 말씀하신 거 보시면서 이렇게 좀 오늘 얘기 나간 부분들 예쁘게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 손절하는 기준은 일단은 저는 처음 포지션 들어갈 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추매를 하잖아요. 저희가 추매 라인을 걸어놓고 추매를 했는데, 이 추매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또 포트폴리오 이야기예요. 항상 이거를 전제로 깔아주세요. 내가 지금 들어간 시드, 처음 들어간 시드, 두 번째 들어간 시드가 다 거기서 또 추매를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절반 정도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들어갔어. 추매 구간에서 내가 잡아놓은 추매 구간에서 100만 원 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청산까지 다가가고 있어서 추매를 또 걸어야 되면 그 판단이 나올 때 50% 정도 일단 손절을 해요. 어제 비트가 딱 그랬어요. 어제 비트가 딱 그랬고, 이 손절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하는 매매는 단타 매매, 스케이핑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매매를 진행할 때는, 근데 이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물론 이 지금 16만 불도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시드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할 때에도 원래 주 계좌처럼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완전히 다 청산이 된다. 그러면 한 3%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충전을 하겠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러면은 뭘 전달을 해드리고 싶으냐,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있으면 3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300만 원이 정말 소중한 시드라고 생각하고. 근데 1억 있고 1억 가지고 선물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너무나 쉽게 300만 원, 500만 원 손절해버리고 익절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솔직히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몇십 번의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트레이더들 중에서 정말 모든 지표를 검토하고, 이제 정말 모든 지표를 검토하면서 매 순간 어렵게 매매를 하는 사람이 트레이더들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선물 매매에 참여해 있는, 이 선물 게임에, 이 마진 게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렇게 기계처럼 냉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서 분석해서 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절대로 10% 안 넘어요. 스캘핑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요. 정말 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1억에서 300만 원을 3%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1억을 가지고 포지션 그냥 잡아. 여기서 추매. 500만 원 벌었네, 익절. 700만 원 잃었네, 괜찮아. 시드가 1억인데 700 정도야.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 거래소만 좋은 거죠. 수수료 계속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내가 시작하는 9만 불로 100만 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시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서 계속 불려나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걸 증명해낸 다음에 여러분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 수 있고, 300만 원으로 3000만 원 만들 수 있고,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그건 남들만 되는 거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또 쉽지 않죠, 사실.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그 경험을 했던 부분들에서 나오는 저의 그냥 속내다, 그러니까 속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범님, 제가 보통 평일 오전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돈 버는 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정말로.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 영상 이렇게 제 라이브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고민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제 방송 보면서 좀 위로도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지금 이렇게 시드를 크게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이러고 있지만 이 사람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손절을 하고 매일매일 그냥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똑같은 사람이구나. 또 오늘처럼 저 손절하는 거 보면서 어제 6만 불 손절 나갔어요. 큰 돈이죠 진짜로. 거의 6만 몇천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손절된 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혹시나 손절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전 그랬거든요. 내가 1,000만 원 잃었는데 1억 잃은 사람 이제 매매 같이 막 하고 막 한창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럴 때 속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오늘 1,000만 원 잃었어. 근데 옆에 1억 잃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서 더 물 타려고 했는데 안 타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좀 나쁜 마음인데 매매는 여기 이 마진 게임 이 지옥 안에는 정말 본능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솔직한 게 오히려 제일 착한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남의 돈 이런 거 보면서 좀 위로하는 날도 있어야 되고 남은 이런데 내가 벌었으면 좀 베푸는 날도 있어야 되고 다 같이 버는 날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역시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우리는 하나의 작은 세력이다를 말해놓은 건 우리가 같이 서로 제가 왜 소통 창구를 만들려고 하냐면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또 저의 관점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같이 돈을 벌었을 때 정말로 이게 같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기쁨이 좀 더 커지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창 매매 배울 때 스승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좀 소수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감정들을 정말 많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은 제 라이브 방송 봐주시는 분들은 제 팬이잖아요.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생기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제가 많은 걸 공유해드려도 아깝지도 않고 제 로망이에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매매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모라 그러나요? 그럼 만나가지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이 먹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20만 불 벌다가 청사 진짜 그러니까 덕철님도 진짜 덕철님 그럴 때는요 혹시나 매매 계속 하시는 거면 굳이 지금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오렌지X 거래소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소 이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맞아요. 정말 이 4대가 있거든요. 거래소랑. 저는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 매매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저 모든 계정 다 있어요. 근데 이 거래소가 4대가 안 맞는 거래소 쓰잖아요? 이게 미친 듯이 청산이 돼. 이게 진짜 환장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롱 잡으면 떨어지고 내가 숏 잡으면 올라가는 제가 오렌지X 쓰는 이유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돈 좀 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면서 내 중장기 계좌 말고 챌린지는 이걸로 해봐야겠다. 여기 좀 4대 많네.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UI도 깨끗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큰 게 뭐냐면 이 차트 이거 있죠. 지금 보이시는 화면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이 초록 색깔. 제가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눈 아파요. 계속 보고 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보고 있어요. 눈 아프거든요 이거. 근데 다른 거래소도 이게 많아. 근데 여기 오렌지X가 이게 훨씬 편해. 보기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돈 벌었을 때 빨간색, 돈 잃었을 때 이렇게 파랗고 너무 그러니까 약간 업비트에 너무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4대에 맞는 거 되게 중요해요. 20만 불까지 청산이 됐는데 만약에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거래소를 계속 쓴다 저는 비춥니다. 옮겨보세요 한번 다른 곳으로. 뭐 굳이 제가 하고 있는 뭐 오렌지X가 아니더라도 오렌지X도 근데 괜찮긴 한데 편하신 대로 한번 옮겨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을 뜯어 고칠 순 없잖아요. 갑자기 하루 종일 저도 그래요. 하루에 12시간 막 보고 앉아있던 내가 갑자기 내일부터 다른 사람이 되고 매매를 다시 시작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매매를 하고 오후 6시가 되면은 퇴근을 해가지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밤 11시에 뭐 미국 창이 열릴 때 그때 또 잠깐 보고 1시쯤에는 무조건 자고 6시간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딴 거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거래소라도 바꿔보는 거였고 근데 이 전법이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20만 불 손절이면 덕실님은 그래도 매매를 어느 정도 진짜 산전, 공중전, 진짜 수전 다 겪어본 뭐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복구가 쉽지가 않죠.
정말로 지금 우리 범님이랑 덕철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원래 오전 브리핑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그냥 공시나 시황 얘기 좀 하다가 포지션 잡은 거 설명 좀 하고 마무리 짓고 오후에 다시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뭐 그러는데 오늘 오전 라이브가 재밌네요.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다른 분들도 댓글 남겨놔 주시면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일 때가 더 어렵다니까요. 이게 천장이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말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의 2층 그 다락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근데 거기서 내가 롱 탔다? 그거는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 오겠지 하면서 물 타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롱을 탔어. 지금 이더 기준으로 누군가가 탔겠죠. 누군가는 손절했겠지만 막 물을 타. 내 평단은 내려오는데 가격은 더 내려가. 또 인생 타점이라고 80% 들어가고 배율은 또 낮아가지고 청산가도 멀어. 희망 고문은 계속돼. 미치는 겁니다. 진짜. 다 이게 경험해 보셨을 텐데 미치는 거죠 그게. 차라리 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매매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서 고배워서 청산 나가면 깔끔해. 그냥 아이솔레이트로 걸어놓고. 저는 정확한 타점을 걸어놓는 경우들은 이렇게 지금 추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승부를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뭐 이더 돔이나 비트 돔이나 거래손의 거래대 비율 보고 정리를 하겠죠. 익절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관망하다 내려와. 만약에 내려와서 본절까지 와서 반밖에 익절 못했는데 여기 왔다. 그러면 전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시나리오 매매와 추세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면 이 노란색 기준선은 저한테는 완벽히 지금 궁극적인 저의 마지노선의 그 지점이고 예를 들어서 손익비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기준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이 지점까지 지금 내려왔어. 그러면 저는요 내가 여기서 추매를 했을 때 내 평단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하는 이 라인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이 더 넓기 때문에 이게 최소 1대3 이상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승부를 봅니다. 왜? 1대3 손익비가 가장 이상적인 손익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작도 안 해놔도 저 나름대로의 기준과 시나리오가 다 있거든요.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 들어왔을 때 익절해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 어제 시드 이게 원래 한 280%, 300% 이랬었던 거를 제가 어제 불을 탄 겁니다. 시드를 많이 넣었어요. 2만 불 들어가 있던 거 4만 불 추매해서 더 먹었고 수익은 훨씬 더 커졌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익절해도 내가 300% 수익 낼 때만큼의 수익금이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익절하고 남은 거는 다시 원점으로 오더라도 기다리고 왜냐?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려와. 원점이 됐어. 원점이 되면 고민을 좀 해보겠죠. 그때 상황을 또 지켜보고 여기서 추매를 할지 더 내려와서 추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캘핑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틱을 먹고 두 틱을 먹고 이런 느낌의 개념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흐름대로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 흐름에 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만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추매를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분할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는 건 얘가 흘러가는 추세를 내가 완벽하게 만약 이더가 지금 이런 방향대로 흘러가 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설령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나는 이 지점들에서 내가 지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면 돼요. 시드가 더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우상향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온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면 돼. 하고 그 다음 추세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파악하고 또 돈을 벌면 돼요. 지지 않는 매매를 하는 그 시나리오를 3개에서 4개 정도를 계속 확보를 해놓고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심리적 기준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 포지션이 가장 많으니까 이제 좀 보여도 숏을 못 잡겠다라는 말도 너무 이해가 돼요. 내가 숏을 봤지만 내가 사면 항상 올라가니 또 안 잡자니 내가 안 잡고 나서 5분 있다가 담배 하나 피고 오면 5분봉 기준으로 장대 음봉 나와 있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또 이제 야 그래 내 말이 맞잖아 야 이제 시작이야 하고 매수를 걸어 매도를 거는 거죠. 포지션 잡아 내가 잡힌 거 안 잡히고 내려가 그럼 계속 그걸 쫓아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막 내가 뭐에 홀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겨우 잡혔어. 근데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애매해. 예를 들어서 이더봉으로 보면 막 이딴 데에 잡히는 거죠. 이딴 데에. 그래서 좀 수익 났어. 정리 못하지. 여기 보이잖아 이거 지금 맥도날드 보이잖아. 그렇지. 맥도날드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쯤에다가 익절을 걸어놔. 그러고 이렇게 이런 거 참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맥도널드 매매법 그딴 거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쁜 그림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1시간 봉이죠, 근데. 그러니까 왜 제가 분봉 단위로 매매를 안 하냐면, 그거는 너무 불나방이야. 내 기준에. 그러니까 저의 성격 기준에 저도 되게 진취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거 너무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진 않다. 아니요, 보죠. 보긴 봐요. 분봉, 15분봉, 그냥 참고만 합니다. 아, 그러네. 뭐 이렇다.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이도 여기서 난 롱 잡아놨는데, 솔직히 한 이만큼 떨어져도 동요 안 오거든요. 아,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벅철님이랑 숏이 보이는데 숏을 못 잡겠다 하셔가지고 잡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코렌트 K님 오셨습니까? 저 어제 비트 좀 많이 덜어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을 라면으로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더로 어제 이더 또 코렌트 K님은 어제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더 제가 원래 한 2만 불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불을 타서 좀 어제 비트해서 손해본 거 맨징하려고 지금 이더 6만 불 들어가 있고 지금 이더가 그래도 좀 올라줘가지고 아 어제 비트 그러니까 비트 제가 오전에 라이브 브리핑 때 설명드렸거든요. 왜 숏 잡았는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드렸어요 오전에. 하이라이트 편집이 되면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2.6에서 2.7로 예상치만큼 나왔어. 근데 0.1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위험자산 투심 좀 약해질 거라고 봤고 단기 하락 예상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2.7에 부합하면서 증시가 받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비트가 이제 좀 올라가 줬고 전통금융에 있는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됐다. ETF 쪽으로도 들어왔고 근데 저는 이제 2.6에서 2.7로 갔다는 이 부분이랑 상승장이 이미 시작됐었다는 부분 그 조정이 온 다음에 가야 더 크게 갈 거라는 부분 때문에 숏을 좀 본 거였어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 숏에 대한 어제 저희 확신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포지션 다 정리하고 시드 한 40초 정도 들어갈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손을 왼손이 제 오른손을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포트폴리오 얘기하고 있는데 손절이 나가도 내가 내 멘탈이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의 손절이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비중,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고 또 너무 안 부리는 것도 아니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부러 불을 타서 욕심을 낸 덕분에 이게 오늘 12만 불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면 좀 짜증 났겠죠. 근데 좀 불타주면서 그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요. 어제 커렌트 K님이랑 저랑 이제 좀 딱 수익 내가지고 저는 이번 주말에 원래 30만 불 잡고 있었는데 이번 12월에 산타랠리 때 비트롱을 지금 좀 잡아놔야 되나 어제 그런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트롱 중장기 포지션 정리한 것도 너무 포모오고 그치만 9만 불 챌린지 아직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왜 안 되지? 또 저번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고정을 좀 해놔야 되니까. 자, 온톨로지 가스 어떻게 좀 수익 내고 계신가요? 비트 지금 접속량이 굉장히 많은가 보네. 그쵸? 지금 아닌가? 내 컴퓨터가 지금 좀 이상한 건가? 26% 잘 드시고 계시네요. 매매 잘하신단 말이야 보면. 깔끔하네. 네. 아, 배고프네요. 12시 넘으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밥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그래도 밥은 드시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먹고 싶네요. 이 노래 좀 이따가 켜놓으려고 밥 먹고 이따가 오후에 상황 봐가지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포지션 잡아놓고 좀 지켜보다가 리플 숏 좀 보이는데 그쵸? 여기까지 터치해 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또 대화 나누면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라이브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